저는 육군을 나왔는데 네. 전 전역과 동시에 이제 군대 기억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해병대는 전역해서도 유대감이라든가 이어지는 문화가 있죠. 선배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휴가 나가서 해병대 선배 만나서 뭐 경례하면은 돈을 준다. 저도 이제 휴가를 나갔을 때 나갈 때마다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아 혹시 오늘인가 해서 술자리 갈 때도 그냥 민간인 옷으로 가면 되는데 혹시 하면서 이제 또 옷도 괜히 막 그거 한 번씩 입고 하고 가다가 야 누구 뭐 이렇게 부르면 이제 괜히 혹시 난가 이러면서 이렇게 의식하고 근데 실제로 누가 그렇게 부른 적 있었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때가 아마 일병 때였나. 해병 일로 와봐 이러고. 그래서 이제 딱 갔습니다. 아 이거 내가 조금 그래도 봤는데 그때 이제 딱 저는 드디어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맞다, 드디어 왔구나. 네. 아, 내가 뭐라도 좀 챙겨줘야지 했는데 지금 내가 돈은 없고 내가 이거라도 줄 테니까 가서 펴라 이러면서 자기가 피던 담배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많이 꽉 차 있었나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담배를 안 필 때여가지고 사실 감사히 받긴 했는데 안 혼났네.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네, 모든 걸 돈은 없으니까 네, 네. 담배라도 있으니까 담배라도 준 거니까. 그분이 이제 술집에서 나와서 이제 네. 잠깐 담배 피고 있었던 네. 건데 담배 준 거면 사실 다 준 거거든요. 이후에 또 있었나요? 저는 딱 그거 한 번이었고 한 번밖에 아쉽지만은 이제 그 한 번으로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병장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실례지만 나이 여쭤봐도 되나요? 아, 저는 36살입니다. 몇 살에 입대하신 거예요? 제가 23살에 입대해서 25살에 전역했습니다. 먼저 해병대를 선택했던 계기 말씀해주세요. 사회에서 대학 입시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연애도 실패하고 항상 이제 패배자의 인생을 살다가 공군이 이제 휴가를 좀 많이 나오고 개인 여가 시간도 많고 하다고 들어서 편하게 좀 군대 갔다 오자 해서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이제 공군을 가고 싶었는데 다른 친구 한 명이 이제 갑자기 해병대를 간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삼수를 했습니다. 해병대를 굉장히 막 힘들고 막 가장 빡센 부대다라고만 들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너무 한심한 겁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만 살고 싶고 속으로 이제 항상 뭔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정작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도전이라는 거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 3번째 시험 볼 때 저도 같이 따라가서 시험을 봤었는데 역시나 그때조차도 준비도 되지 않고 그냥 거저 먹으려는 그런 마인드로 갔다가 제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떨어지고 그때부터 제가 학교 앞에 있는 운동장에 가서 매일 뛰고 열심히 이제 체력 단련을 해가지고 다음 기수로 붙어서 이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육군 나왔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해서 5주 훈련 받고 그다음에 후반기 교육 받고 이렇게 자대로 갔거든요. 예. 해병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7주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항에 있는 훈련단에서 훈련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수송병과였는데 후반 교육을 또 경산이라는 곳에 가서 한 달 정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운전병이셨어요? 예 맞습니다. 운전병.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차 운전하셨던 거예요? 제가 자대 배치된 곳은 화기중대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차가 2대뿐인데 이제 고참선임들이 운행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포차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포차가 사실은 평소에는 뭐 타고 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고치고 그 다음에 무반동 총이라고 부르는데 포차에 그거 주특기 훈련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운전병으로 입대는 했지만 그냥 보병과 똑같이 그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교육 끝나고 자대 배치 받은 곳이 연평도였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연평도는 어디서 배를 가는 거예요? 인천에 이제 가서 연안부두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백령도랑 연평도로 이렇게 가는 배가 나눠져 있고 저희가 한 3시간 반 걸렸던 것 같고 백령도가 한 4시간 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휴가 나올 때도 이제 똑같이 그 길을 네, 와서 가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 깝깝하다 진짜. 네. 근데 저희는 좀 다른 게 휴가도 일단은 여러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몰아서 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복귀해서 이제 바로 배 타고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복귀하고 하루 정도 이제 근처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머물고 다음날 다 같이 이제 배 타고 휴가 복귀자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해서 배가 안 뜨면은 복귀를 못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대 막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있었다라는 말도 들었고 거기서 뭐 건졌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예. 휴가 복귀할 때 폭풍 오면 개꿀. 그렇죠. 네. 일단 연평도 안에는 해병대 말고 다른 부대들도 있나요? 제 있을 당시에는 거의 99% 다 해병대였던 것 같고 병원 같은데 이제 군의관 분들이나 거기 일하는 다른 사병들 같은 경우 해군인데 이제 명찰은 이제 그 해병대 명찰을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육군이나 타군은 정말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연평도 안에도 물론 민간인도 살죠? 예. 거기도 그러면 시내 개념에 이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다 있긴 있는데 사실상 민간인 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한번 누가 이렇게 나갔다가 여성분을 목격을 했다든지 하면은 그게 이제 약간 영웅담처럼 다들 되게 흥미롭게 듣고 막 이랬어요. 그래도 이제 민간인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네, 정말 접하기 힘듭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해병대 갔다 온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81년생이니까 네. 이제 해병대 간 친구들은 보통 이제 2001년, 2002년 이 정도의 이제 21~22살의 나이로 간 친구들이에요. 예.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이 맞았다 그랬거든요. 아, 예. 근데 입대를 몇 년도에 하신 거죠? 저는 2009년에 했습니다. 2009년. 해병대는 실제로 맞을 일이 많이 있나요? 부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중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어떤 선임 분께서 구타 가혹행위 많이 당하셔서 그 중대가 뒤집어진 딱 상황에서 저희가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뭐 기수열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구타 가혹행위를 당해도 상부에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저희가 들어간 상황이어서 좀 선임들도 되게 조심해하는 분위기셨어가지고 조금 덜 하지 않았나. 기수 열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즘 뭐 선진 병영 문화랑은 조금 반하는 건데 중대 내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같은 거를 당했을 때 다른 간부분들이라든지 위에다가 이제 일러 바치는 식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중대가 뒤집히거나 하면은 기수열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뭐 맞거나 당해도 해병대는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약간의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기수열애를 당한 선임한테 막 반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한번 선임은 이제 영원한 선임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기수 열애를 당하면 어쨌든 그 부대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시 말하면 전역할 때까지 그냥 쭉 기수 열애 당하는 거예요? 중대 내에서 이게 하나의 어떤 약속이 돼버린 거죠. 이 사람은 선임 대접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병사들 사이에서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간부... 간부들한테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보통은 기수열애를 당한 분들은 그 안에서는 사실상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군생활이 좀 많이 남았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야기해서 좀 다른 데로 전출을 갑니다. 근데 다시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어쨌든 해병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병대 안에서만 도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자기들끼리 뭐 우리 뭐 해병대다 우리가 최고다 하면서 쟤네 왜 이렇게 나대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훈련단 때부터 거의 세뇌교육처럼 당합니다. 해병대가 최고고 우리는 최선봉이다. 저희가 이제 물에서 이렇게 막 가는 탱크 같은 게 저희도 그 훈련단에서 타봤는데 그걸 타서 저희가 이제 최초로 상륙해서 안 좋게 좀 생각하면 총알 맞을 수도 있겠으나 초반에 선봉으로 저희가 이제 때려 부수고 옛날 과거 선배님들의 업적 있지 않습니까? 6.25 때라든지 그래서 그 자부심으로 항상 이제 살아가다 보니 그리고 훈련단에서 교육받고 최고의 해병이 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무장을 하다 보니 그 자부심이 너무 과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좀 과한 그런 자신감의 표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사람들한테 안 좋은 눈초리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 안에서 스스로 자부심 가지고 본인이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냥 어떤 해병대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굉장히 유명한 게 해병대 전우회라고 어디 지역 가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 일은 정말 자발적인 봉사 그런 모습들 보면은 저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이게 자부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럼요. 이게 평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자부심을 뭐 사람마다 드러내는 방법이 다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뭐 눈살 찌푸러질 수도 있고 예. 뭐 나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이 전시 상황이라면 사실 그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 작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저희도 언제 갑자기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도 연평도에 있을 때 갑자기 그렇게 폭격맞고 전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한치를 앞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기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세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해병대 분들이 앞장서가지고 이 한 목숨 다 내놓고 나와서 똑같이 이제 선봉해서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든든하기도 하고 저도 당연히 이제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옷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군 생활하실 때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으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때 상황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그날 훈련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희 중대에 이제 박격포가 있고 포차가 있습니다. 저희 포차는 해안가에 이제 차를 대고 포를 쏘고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큰 이제 운동장 같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사격을 하는데 저희가 먼저 해안에 가서 사격을 하고 돌아오는데 저희는 사실은 따로 복귀를 해서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소대장님이 박격포 훈련하는 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가서 이제 저희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중대가 아니었고 다른 포병중대였는데 박격포는 이제 사격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앉아서 이제 조금 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격을 이제 시작한 건지 이제 쾅쾅 소리가 나는데 저도 이제 이병 때 박격포 훈련도 나가서 다 했었고 해서 소리를 다 들으면 아는데 이 소리가 말도 안 되게 큰 겁니다. 이게. 사격을 했으니까 멀리서 쾅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쾅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해서 저희끼리 있으면서도 야 이거 박격포 소리가 이 정도로 컸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 막 함성 소리라든지 이런 게 들리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일이 났다. 그래서 뭐 누구 할 것도 없이 다 뛰쳐나가가지고 봤는데 터지고 막 난리가 막 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일단은 안으로 대피해라.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건물 지하로 대피를 했는데 공격을 받은 거를 인지를 했고 저희는 안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 몇 발 피격을 당한 거예요? 수백 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1차적으로 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또 쏘고 이런 식으로 포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앞선 포격에 일단 당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운용하는 화기가 사거리가 이제 공격용이 아니고 이제 네. 왔을 때 이제 같이 이제 대치 상황에서 이제 가는 화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은 불가능해서 네. 우선 이제 저희는 대피를 했고 포병 중대에서 운용하는 K9 같은 경우는 이제 사격이 가능해서 거기서 이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때 피해가 뭐 어느 정도 있었어요? 해병대원 2명이 전사를 했고 나머지 민간인 2분도 이제 사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부상자들 그리고 건물들이 많이 포격을 당해서 근데 이게 북한이 막연히 그냥 연평도를 저격해서 막 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느낀 게 저희가 근무를 쓰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신유류고라고 이제 기름 저장하는 곳인데 거기도 정통으로 맞춰서 다 터져 있었고 병원도 이제 엄청나게 맞아서 이제 돼 있었고 그 밖에 저희 포차 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탄약고라든지 이런 데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포인트들마다 다 사격이 돼 있는 거 확인을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조준을 하고 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좌표를 다 알고 거기 맞춰서 쏘는 겁니다. 같은 부대원분들에게도 피해가 많이 있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휴가자가 그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자들은 이제 출타를 하려고 그 배를 기다리고 있었고 취사병이라든지 나머지 몇몇 인원만 중대 내부에 이제 있었고 그 외의 인원은 전부 다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훈련 받는 인원들은 일단은 다 바로 이제 건물 안으로 대피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고 나중에 이제 이건 확인을 한 건데 중대 정문에 정확하게 한 발이 불발탄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이제 포격을 당했었는데 그 파편이 튀어서 맞은 분도 있다고 들었고 근데 이제 가장 컸던 게 휴가 나갔던 인원들 1차 포격이 있고 나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제 2차 포격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간에 그 휴가자들을 이제 복귀를 시킨 겁니다. 차로 이렇게 복귀를 하다가 중대 약간 위쪽에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언덕이 돼 있는데 여기 내려준 겁니다. 중대원들이 복귀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또 포격이 떨어지니까 포격을 맞고 선임분 한 분이 전사하시고 나머지 뒤따르던 분들을 이제 다 파편을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하고 그렇게 외부에 계시던 분들이 예, 조금 외부에 피해를 있던, 많이 예. 보셨네요. 예. 해병대 생활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어요? 저희가 내일 새벽이 되면은 차를 타고 이제 나가서 순찰을 합니다. 갑자기 난리가 난 겁니다. 중대 한 선임분이 지뢰를 밟으셔서 다리가 절단이 되셨다. 바로 이제 그날 과업은 다 취소입니다. 다 같이 불려 나가가지고 그 주변 탐색을 했습니다. 지뢰를 찾아라. 그때 지뢰 찾는데 어쨌든 바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지뢰를 찾는데 그때는 살짝 많이 쫄렸습니다. 그렇죠. 추가로 발견된 지뢰가 있었어요? 아 그때는 저희는 이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연평도가 우리나라 영토인데 지뢰가 왜 나왔어요? 그 사건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들은 게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딱 전해 들은 거는 그 선임분이 지뢰를 밟았고 다리가 절단이 되셨고 저희는 찾으러 나갔고 못 찾았고 그 이후로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해병대라는 거를 또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이 해병대에 대한 매력을 말씀해 주신다면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해병대든 다 배울 점은 물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정신력과 자부심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될 만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해병대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처음 입대부터 가장 기준도 높고 저도 수영을 사실 아예 할 줄 몰랐습니다. 가서 다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병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저도 들어갈 때 사실은 정신력도 굉장히 약했고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초반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훈련소에서 강인한 정신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서 다 버텨내고 이겨내고 명예롭게 어쨌든 전역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군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군생활을 멋있게 할 거야 뭔가 좀 특이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이런 부분에 극한된 게 아니라 내가 2년이라는 시간을 어쨌든 병역의 의무를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더라도 내 앞으로 삶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큰 힘을 얻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나. 어쨌든 가야 되는 군대 이왕 갈 거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을 원한다면 해병대를 추천한다.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군을 전역하고 나서 대학을 내가 조금 이제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입생으로 입학하기엔 나이가 조금 많고 해서 편입 공부를 시작을 했고 해병대 정신으로. 그렇죠. 공부라는 것도 결국 끈기고 엉덩이 싸움이고 이제 앉아서 정신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결여가 돼 있었는데 정신력이 이제 충전이 됐으니까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인드로 편입학원을 등록을 해서 항상 오전 6시 반까지 이제 학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해서 제가 5월쯤에 이제 학원에 처음 가서 시험이 보통 1월에 있었어서 그때까지 제가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해병대 정신으로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편입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수학을 전공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편입학원 이름 뭐예요? 위드스타 편입학원이라고 네. 강남역에도 있고 여기저기 몇 군데 분원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강남역에만 출강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편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이제 성인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그 나이여도 다
부모님 지원으로 학원을 다니게 되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힘들기도 했고 어려움도 겪었는데 그 안에서 항상 생각했던 게 군대 정신력도 정신력이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저를 이제 잘 되기를 항상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열심히 하루의 양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결과물도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입시험이 됐던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하든 간에 그런 과정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자기 정신력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그 남은 과정들을 진행한다면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을 때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병대를 전역하시고 현재는 위드스타 편입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효준님 모시고 해병대와 편입에 관해서 잠깐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레스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